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최근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그 현황과 미래를 함께 좀 들여다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제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D램 재고는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네네. 또 AI 열풍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막 치솟고 있다는 소식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게 마치 한 7년 전쯤에 있었던 그 슈프 사이클 재현 아니냐, 뭐 혹은 그 이상까지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특히 AI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공급은 좀 부족한데 수요는 여러 군데서 막 급증을 하면서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례적이다. 네, 이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상승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AI라는 아주 거대한 기술 변혁이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구조적인 변화다. 네, 오늘 그 변화의 핵심이랑 또 중요한 시사점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지표, 역시 재고 상황부터 봐야겠죠? 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으로요. 전 세계 D램 공급사들의 평균 재고가 3.3주치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3.3주면 정말 적은 거죠. 이게 2018년 슈퍼사이클 때랑 비슷한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구매자 측 재고는 한 10주 정도로 파악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요는 계속 강하다고요. 정확합니다. 그 3.3주라는 재고 수준은요. 시장의 수급 균형이 지금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명백한 증거죠. 아하. 이건 곧 가격 상승 압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메모리 시장이 한 3, 4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현재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재고는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공급 부족 심화 가능성까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2018년 호황기 정점 수준과 맞먹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그 영향 때문인지 가격 상승 움직임이 이미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 주요 고객사들한테 D램 가격을 최대 30%, 낸디 플래시는 최대 1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인상폭이 상당하죠. SK 하이닉스 아이크론 역시 모든 저장 장치 제품 가격을 한 20에서 30%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고요. 네. 실제 제품 가격을 좀 보면 DDR4 8기가 같은 기존 주력 제품 가격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차세대 제품인 DDR5 16기가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무려 40% 이상 급등했다는 데이터도 있네요. 이건 뭐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인 가격 인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배경에는 주요 공급사들의 생산 전략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전략의 변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계 3대 메모리 기업들이요. 한정된 첨단 생산 라인의 역량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요? 현재 이들은 수익성이 월등히 높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고사양 서버 D램 생산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HBM 요즘 계속 나오는 그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웨이퍼 생산 능력 안에서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을 늘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PC나 스마트폰, 일반 소비자용으로 쓰이는 범용 D램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는 겁니다. 필연적이군요. 네, 이것이 바로 범용 제품의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힘의 균형이 수요자에서 공급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4분기 기존 D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평균 한 8에서 13% 오르고 HBM 같은 고가 제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D램 가격은 13에서 18%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와, 상승폭이 크네요. 네, 랜드프레시 역시 상황은 비슷해서요. 모든 제품군에서 평균 5에서 10% 정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급단에서부터 HBM 중심으로 생산 구조가 재편되면서 범용 제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AI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석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AI 붐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HBM이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네네. 디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막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AI가 메모리 수요를 어떻게 그리고 또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가 바로 HBM의 영향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는 과정에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네. 이건 마치 수백만 대의 차가 동시에 특정 목적지로 막 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기존 도로로는 금방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그렇죠. 꽉 막히겠죠. HBM은 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 즉 대역폭을 마치 수십 차선 고속도로처럼 극단적으로 넓혀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연산에는 HBM이 필수적인 거죠. 아, 단순히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 고속도로를 넓히는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HBM 칩은 구조적으로 일반 D램 칩보다 면적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큽니다. 네. 더 크다고요. 네. 비유하자면 같은 크기의 땅, 즉 웨이퍼에 일반 주택, D램 대신에 큰 빌딩, HBM을 짓는 셈이니까요. 지을 수 있는 건물, 칩의 숫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아,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군요. 네. 게다가 HBM은 수익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메모리 기업들은 기존 D램 생산 라인을 HBM 생산용으로 적극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범용 D램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앞으로 나올 6세대 HBM, 즉 HBM4는 현재 12단보다 더 많은 16개 이상의 D램을 쌓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16단 이상이요?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HBM 생산에 더 많은 D램 생산 능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범용 D램 공급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계속 부족해지겠네요. 두 번째 측면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존의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오픈 AI나 메타 같은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PC나 스마트폰이 메모리 수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부상했습니다. 큰 손이다. 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D램 용량만 해도 올해 평균 1TB TB인데요. 2030년에는 2.5TB 이상으로 2.5배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AI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필요한 메모리 용량도 함께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2.5배면 정말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의 변화입니다. AI 학습과 서비스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느린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HDD를 고성능 기업용 SSD, 즉 ESSD로 교체하거나 함께 사용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ESSD는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낸드 플래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낸드 쪽도 영향이 크군요. 네, 한투자은행의 분석 자료를 보면요. 2026년에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새로 주문할 고용량 ESSD 물량만으로도 올해 전 세계 ESSD 시장 전체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리고 2026년에는 낸드 시장 전체가 공급 부족 상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AI로 인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와, AI가 정말 메모리 시장 생태계 전체를 그냥 뒤흔들고 있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HBM 때문에 기존 D램 공급은 줄어들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고성능 D램과 낸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니 정말 구조적인 변화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요 증가가 AI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죠.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그러니까 이전 슈퍼사이클 때 대규모로 구축됐던 데이터 센터 서버들이 이제 한 4, 5년 정도의 교체 주기를 맞으면서 일반 서버용 디램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죠. AI 투자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뤄졌던 일반 서버 교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체 수요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AI라는 새로운 강력한 동력하고 기존 서버 교체 주기라는 전통적인 동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왜 이렇게 더디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수요가 이렇게 강하면 공급도 좀 빠르게 늘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게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모리 기업들이 과거 여러 차례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아, 학습 효과. 네. 수요가 반짝 급증한다고 해서 섣불리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가 공급 과잉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지금은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거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투자가 좀 조심스러워졌다 이런 거군요.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잠재적인 외부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신중한 투자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예고 없이 단행되었던 반도체 관련 관세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긴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가 망설여지죠. 또 경쟁 환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의 CSMT나 YMTC 같은 후발 메모리 기업들이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서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고요. 특히 HBM 시전 진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중국 업체들? 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선도 업체들이 마냥 범용 디램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방어와 수익성 확보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견제도 해야 하고, 그렇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공급 제약 요인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제한된 생산 능력을 수익성이 훨씬 높은 HBM 생산에 우선적으로 할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HBM이네요. 네, HBM 생산에 더 많은 자원과 첨단 공정을 투입할수록 상대적으로 범용 디램의 공급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공급 부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수요는 AI와 기존 서버 교체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은 과거 학습 효과, 외부 불확실성, 경쟁 심화, 그리고 무엇보다 HBM 생산 집중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딱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 많은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당시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AI라는 변수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강도나 기간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메모리 호황이 과거의 어떤 사이클보다 더 길고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길고 강력하다. 네. 한 글로벌 투자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이번 메모리 수요 급증세가 2027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도 호황 국면이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정점 이후에도 1년 이상이요? 와. 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번 사이클이 단순히 과거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라는 과거에는 없었던 강력한 구조적 변화 요인이 시장 정체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호황의 규모나 파급력 면에서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I의 파워가 그 정도군요. 네, 이런 전망은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에도 이미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 HBM 판매 호조와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세 중단에 힘입어서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하고요. 네네. 또한 메모리 업계 실적 풍향계로 여겨지는 마이크론 역시 최근 발표한 4분기,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실적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나 급증하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와, 46% 성장이라니 대단하네요. 내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메모리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인 것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예전처럼 반도체 관세 정책을 펼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인데요. 아, 그런 분석도 있나요? 네, 어차피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셀러 마켓, 즉 판매자 우위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자국 기업들은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필요한 메모리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런 논리죠. 공급자가 위에 있는 시장 상황이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에 대한 어떤 만충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 메모리 시장은 명백하게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적인 비용 상승 요인,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 같은 것이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을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죠. 아,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네. 물론 관세 부과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일 수는 없겠지만 현재 강력한 수요와 타이트한 공급 구조가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한다는 분석은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변수겠죠? 네, 그렇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역대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에서 AI가 촉발한 HBM, AI 데이터 센터, 이 SSD 수요 급증과 더불어 기존 서버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네, 수요 폭발이죠. 반면에 공급은 HBM 우선 생산 전략, 과거 경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기조, 또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강력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2027년경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네, 오늘 논의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은요. AI가 단순히 일시적인 수요를 부양하는 것을 넘어서 메모리 시장의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판을 바꾼다. 네, HBM이라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군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데이터 센터가 핵심 수요처로 자리 잡등 등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변동성이나 호황의 지속기간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관련된 기술 발전 동향과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이번 논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